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 그래서 중국이 폭풍전야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중국이 진짜 지금 폭풍전야일까요? 경제 자체가 말입니다. 일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중국의 수출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2025년 1월에서 2월까지 2.3% 늘었습니다. 야, 이거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중국은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월등하게 낮은 수거든요. 월등하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5%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2.3%면 반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반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야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에 뭔가 치명타가 터졌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아마 말입니다. 이 터짐의 속도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당장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모든 제품에 추가 관세 10%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추가로 또 10% 더 올렸어요. 그러면 20%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기존의 관세가 적게는 15%, 많게는 30%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를 더 올리면 적어도 35%에서 많게는 50% 관세를 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 수출을 미국으로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장이 제대로 살아있는 곳이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어렵거든요. 동남아는 소비하는 소비 규모가 적고요. 결국은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여기에 수출을 그만큼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요. 나머지를 전 세계 나머지 국가로 뿌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알리나 테무나 쉬인이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반발을. 그것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분야도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재에서도 반발을 많이 삽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산 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유럽도 동남아도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제조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철강만 하더라도 5천만 톤을 줄인다고 하죠. 5천만 톤. 철강이 5천만 톤 줄여요. 물론 중국 생산하는 거대 생산량에 비하면 5천만 톤은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5천만 톤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던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철강만 줄일까요? 지금 철강만 줄이지 않을 겁니다. 다른 분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수입이 마이너스 8.4%입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국은 거대 인구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그러면요. 수입이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1월, 2월에 마이너스 8.4%가 됐다는 것은 지금 내수가 꼬그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요. 내수가 좀 떨어지기는 떨어질 거다. 그래도 한 1%는 올라가지 않겠나. 1%. 2024년 12월처럼 1%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8.4%가 되니까 지금 중국의 내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 중국 정부는 아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결국은 말입니다. 수출이 쪼그라든다는 것은 중국의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결국 전 세계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니까 압박을 받아서 생산량을 스스로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 이것은 결국 내수가 더 망가지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니까 내수가 더 망가지는 사태가 벌어져서 중국의 수입이 마이너스 8.4%라는 최악의 상황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은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중국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국의 상황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도 보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난 12월에 0.1%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요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공급이 많잖아요. 그럼 물가가 떨어져요. 반면에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그래도 물가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중국은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경제에 굉장히 나쁜 현상입니다. 지금 중국은 폭풍전야다 이야기한 게 그 말입니다. 아마 중국은 버텨나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하든 중국을 잡으려고 들 겁니다. 그 와중에서 중국이 어떻게 버티느냐가 아마 앞으로의 생존의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중국은 여전히 말입니다. 올해 정부 목표 성장률 목표를 5% 잡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하나같이 말입니다. 5% 못해. 4% 중반이나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그닥 좋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수출 물량의 적어도 말입니다. 2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중국 경제가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수입해 가는 게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돈 뿌려서 부양을 하겠다고 했지만 돈 뿌리는 것도 한계 있거든요. 중국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채가 중국 경제를 그대로 강타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한계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 대한 경계감도 가지고요. 또 투자에 대한 경계감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도 나빠진다는 그 대전제를 항상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도 그만큼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